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건강관리법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느 누구에게나 통하는 건강관리, 통일된 일률적인 건강관리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일,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약간 통통한 편이 장수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허리 둘레가 굵은 편이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고 허리가 가는 쪽이 편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지는 그건 그 사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과 껍질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으냐 그대로 먹는 것이 좋으냐, 그건 사람의 몸 상태와 필요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혈당을 저하시키는 성분입니다. 특히 인슐린 과다인 사람한테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이 펙틴이라는 성분, 사과 열매 중에서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영양의 성분은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의 영양분 섭취를 원하는 사람은 껍질째 먹으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농약이 많이 묻어 있으니 껍질은 벗겨서 먹어라.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것은 사과의 영양분이 나한테 더 필요한가? 아니면 환경 오염을 피하는 것이 더 필요한가? 그건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통째로 먹습니다. 저는 사과 영양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농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에 맞는 정답보다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는 그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말자. 이것이 건강검진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검진은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 전체 검사를 한다. 저도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1년마다 하라니까 이제 쭉 해봤는데 하면서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중장노년층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만큼만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하자. 건강검진의 순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내 건강 상태를 알고 또 생활 습관 개선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근데 문제점은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입니다. 작고 느린 양성 종양도 암으로 진단이 돼서 공포와 불안을 조성을 하고, 약간의 이상 수치가 나와도 좀 지나면 자연 회복될 수 있는 이상 수치도 치료의 대상이 되고, 검진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이 반복이 되고 건강 염려증과 과민 반응이 올라갑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받다가 갑상선암 초기라고 해서 그걸 수술했다가 수술의 부작용으로 몇 달 후에 갔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멀쩡하던 친구가 건강검진 받았다? 갑상선암 초기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하여튼 건강검진은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도 이 중장년한테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 지정 건강검진 명단에 75세 이상은 암 검진이 빠졌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면은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보다는 다른 질환을 더 챙겨봐야 됩니다. 암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80대 후반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작은 암이건 중간 암이건 간에 암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 암은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악화되고 전이가 급속도로 안 되면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노인 80이 넘어서 암 수술을 한다.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다스리면서 남은 여생을 잘 살면 되는데 이걸 괜히 수술로 무슨 항암제로 방사선으로 막 해놓으면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그냥 거의 3일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과잉 진단을 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맞는 걸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 건강검진 전문의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또 인용해서 책에다 놓기도 하고, 균형 있게 건강검진을 받는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째, 검진은 맞춤형으로 하자. 제가 말씀드린 건 중장노년층 중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노후에 자주 하는 것도, 똑같은 항목을 계속 1년마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건강검진을 기본으로 하고 위험 요소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추가 검진 여부를 요 항목을 더 한다. 둘째로, 결과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자. 경미한 이상 수치는 약간 경미하게 나왔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미한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고 해서 야, 이 큰일 났다. 모든 이상이 병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변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얘기할 수치보다는 흐름과 변화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해야 됩니다. 건강은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트렌드, 추세, 계속 나빠지고 있구나. 이 수치가 좋았다, 나빴다. 뭐 괜찮습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자꾸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단지 수치 하나 나왔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몇 년치의 수치를 자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진료와 치료는 몸의 상태와 증상과 함께 고려해서 하자. 이상 수치가 나왔어. 빨리 의사한테 가봐야 된다. 의사는 이상 수치 나왔으니까 약 드세요. 수술하세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약도 먹고 고혈압약도 먹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그냥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상태가 멀쩡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 수치가 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약을 먹으면서, 그거보다는 내 몸의 상태와 증상을 같이 봐가면서 이상 수치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은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세트로 해 나갑시다. 건강검진은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습관 개선과 행동 변화는 운전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에 일희일비하다 보다는 올바른 식사, 올바른 운동, 적절한 수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